안녕하십니까. 스마트 바리스타 서민찬이라고 합니다. 1강에서는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각각의 강의 타이틀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학습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도록 소개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강에서는 커피의 역사, 기원, 전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시험에도 많이 틀려오시는 부분인데 조금 배우고 나면 시험 보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한 2문제,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많이 틀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고 또 순서도 다르게 나와서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최대한 커피 역사 부분은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식물학적인 관점으로 커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커피 나무, 커피 잎, 커피꽃 이런 여러 가지 커피 관련된 식물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대표적인 품종이 있죠. 아라비카, 로부스타. 커피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가 아라비카예요. 아라비카가 대체 뭔지, 그리고 아라비카랑 비교되는 또 로부스타는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4강에서는 커피를 재배하는 과정,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을 알아볼 건데요. 커피도 식물이잖아요. 곡물이고 얘네가 씨를 뿌려서 얼마 만에 싹이 나는지 그 싹의 모양, 잎의 모양, 또 자랄 때 모습들을 사진으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자란 커피들은 수확 과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 가공 방식이 있는데 커피도 가공 방식에 따라서 맛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각각의 가공 방식에 대해 특성 그리고 장단점 설명드릴 거예요. 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보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틀리기도 합니다. 들으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6강에서는 생두의 이해, 체리의 구조와 생두 자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생두가 뭐고 원두가 뭔지 그 차이점 아시나요?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기준으로 로스팅이 되지 않으면 생두, 로스팅을 하고 나면 원두라고 부르는데 생두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7강에서는 커피 생산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 커피 생산국 하면 어디가 떠오르나요? 콜롬비아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커피가 콜롬비아 수프리모라고 해요. 그리고 커피 잘 모르시는 분들도 S사의 케냐 더블A, 콜롬비아 수프리모 이렇게 들으면 또 알아들으세요. 자, 그런 각각의 여러 나라의 커피 생산국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생산국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생산국별로 어떤 가공 방식을 쓰는지 어떤 등급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생두 이름 에티오피아 예가셰프 G2 워시드 코체르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그런 걸 풀이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겁니다. 8강과 9강, 10강은 로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8강에서 로스팅의 큰 구조,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9강에서는 로스팅에 따른 물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또한 로스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8강에서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10강에서는 로스팅뿐만이 아니라 블렌딩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흔히 먹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모두 다 블렌딩이 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 블렌딩이 뭐고 블렌딩의 특성, 목적,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디카페인도 있어요.
자, 커피를 마시기 전에는 분쇄를 해야죠. 원두 상태에 아무리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도 절대 우리가 먹는 커피가 되지 않습니다. 분쇄라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분쇄가 참 어려워요. 추출 방식마다 어떤 거는 되게 굵게 갈고 어떤 거는 되게 가늘게 분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분쇄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맞는지, 또 그라인더의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을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쇄를 쓰면 물을 부어서 추출을 하죠. 추출 방법에도 여러 가지 추출 방법이 있어요. 각각의 추출 방법에 따른 분쇄도라든가 맛, 특성, 시험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사진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12강은 좀 재밌는 가벼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13강에서는 우리 역사, 기원전파, 식물학, 품종, 로스팅, 분쇄, 추출, 그동안 배웠던 12강까지 배웠던 문제들에 대해서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14강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강, 14강 문제풀이, 중간 점검 문제풀이입니다. 거의 시험에서 반 이상이 이 13강, 14강에서 나올 수 있으니 이 범위 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중간 점검하는 느낌으로 가셔야 합니다. 중간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향미의 구조, 에스프레소, 커핑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걸 배울 때 다 까먹어 버려요. 기껏 공부했더니 까먹으면 되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15강과 16강에서는 에스프레소를 다룰 겁니다. 우리 바리스타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커피가 이 에스프레소 커피인데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카페모카, 카라멜 마키아토, 화이트 카페모카, 라즈베리 카페모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모두 다 에스프레소가 들어가죠. 당장 집 앞에 있는 카페를 가도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고요. 그 에스프레소에 대한 이해, 전반적인 이해 15강과 16강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분들이 특히 16강을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린 커피가 좋은지 나쁜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과다 추출 또는 과소 추출의 원인, 그리고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모두 다 나와 있으니까 16강 지금 현직 바리스타 분들이라면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커피인데도 내가 내린 커피하고 제가 내린 커피가 맛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샵에서 맛있어서, 이게 되게 맛있어서 샀는데, 돈 주고 사왔는데 집에서 먹었더니 그 맛이 안 나.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물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 물에 대해서 물이 어떻게 다르면 다른 맛이 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우유. 우유도 성분 다 알고 계시나요?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 카제인 다 알고 계시나요? 그 성분들이 우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카푸치노, 카페라떼 이런 우유 거품을 낼 때 어떻게 거품을 내야지 조금 더 곱고 이쁜 거품이 나는지 우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19강에서는 요즘 떠오르는 대세죠. 핸드드립 커피인데요. 핸드드립도 내리는 사람마다, 또 내리는 방법마다, 내리는 드리퍼마다 맛이 다 달라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핸드드립 관련된 모든 이론은 19강에서 다루겠습니다. 서스테이너블 커피라고 있어요. 생산자는 안심하고 커피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커피를 마시자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개념들이 생긴 배경, 그리고 각각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유기농 커피 또는 공정무역 커피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보셨죠? 직접? 그 커피가 어떤 커피고, 과연 공정무역 커피는 마시는 걸까? 아니면 또는 유기농 커피는 향미가 뛰어난 걸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20강에 들어 있습니다. 커피는 농작물이다 보니까 산패합니다. 오늘 볶은 커피가 내일 먹으면, 그리고 내일 모레 먹으면, 혹은 일주일 지나서 먹으면, 또는 한 달 지나서 먹으면 맛이 각각 다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산패 때문입니다. 산패가 된 커피는 향과 맛을 잃어가는데요. 그 산패를 최대한 방지하는 방법과 산패의 요인,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보관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22강부터는 향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커피의 향과 맛을 향미라고 하는데요. 이 향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커피 마시고 그냥 맛있다, 쓰다, 달다, 이거 좀 시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있어 보이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22강에서는 향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3강에서는 커피의 향기들이 어떤 성분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각 단계별 향기를 어떻게 지칭하는지, 그리고 향기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4강에서는 커피의 맛인데요. 커피의 맛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죠? 쓴맛. 그쵸? 하나밖에 없죠. 커피에는 엄청나게 많은 맛이 있어요. 이 커피에서는 내가 뭐 어렸을 때 염소랑 뛰어놀다가 주워먹은, 따먹은 뭐 산딸기의 향이 맛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미친 사람으로 보죠. 하지만 이 커피 맛에 대해 디테일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스킬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론으로만. 25강은 커피에도 향의 결점이 있어요. 향미 결점이라고 하는데 디펙트 또는 파울츠, 테인츠라고 해요. 이런 결점들이 왜 생기는지, 결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강은 앞서 말씀드린 구조, 향, 맛, 그리고 결점, 이런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각각의 과정들이 다 있으니까 혹시 Q그레이더 준비하시는 분들은 22강부터 26강 모두 다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27강부터는 좀 긴장을 낮추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커피가 건강 면에서 어떻게 좋은지,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말 쉽게 이렇게 들으셔도 되는 강의를 만들었고요. 28강도 마찬가지로 앞서 27강에서 다 끝내지 못한 건강, 그리고 커피에 관한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29강과 30강은 시험 보시는 분들, 그리고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겠다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한 강의고요. 필기 대비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29강, 30강을 들으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체크하신 다음에 그 강을 다시 한번 들으셔도 돼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는 것도 꽤 스마트한 방법이죠. 29강, 30강은 또 하나, 시험 보러 가기 전날 듣기 너무 좋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항목들을 따로따로 모아놔서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은 설명까지 들어가진 않습니다. 시험 보기 전날에 보시면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겁니다. 30강과 31강에서 31강과 32강에서는 기출문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한국커피협회 바리스타 기출문제, 필기시험 문제에서 어려웠던 문제들만 조금 모아서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33강과 34강에서는 모의고사, 제가 직접 만든 문제들, 난이도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지만 1강부터 30강까지 모두 들으신 분들은 무리 없이,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 강의가 좋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카카오톡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선생님 제가 이걸 들었는데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저는 최대한 빨리 답장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같은 것도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핸드드립 이론으로는 잘 알겠는데 실제로 추출되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그럴 땐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고, 또는 저희 한 몇 명이서 이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와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사적인 몇 살이세요? 또는 키가 몇이세요? 이런 사적인 질문 말고 커피에 대한 이야기라면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는 답장이 좀 느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커피에 대한 이야기, 궁금증 모두 다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난 이 부분은 알고 저 부분은 모르는데요. 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학습 지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강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뵐 거고요. 궁금하신 점 그리고 학습 지도, 내 방향에 대해서 또는 진로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에서 뵙겠습니다.